본 영상은 3월 1일 토요일에 녹음됐습니다. 네, 지난 시간 전체적인 올 시즌 물부 MLB의 유망주 탑백을 저희가 간략하게 한 번씩 다 들어봤고요. 아마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때도 저희 의견이 좀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난 좀 다른 의견이야 하고 생각하시는 청취자분들도 계실 텐데, 언제까지나 저 야공수의 생각이라는 거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럼 이제 621번째 이야기로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전희재 PD 그리고 송준영, 탁원준, 최프로난을 황규진 패널 나오셨고요. 이번 시간에는 올 시즌 아시아 선수, 메이저리그 그리고 마이너리그에 포진된 아시아 선수들의 유망주 특집으로 준비를 했는데, 아마 많은 분들께서 이번 시간을 아마 기대를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김혜성 선수도 이번 시즌 진출을 했고, 또 일본에도 여러 선수들이 많이 진출을 했잖아요. 자, 요거 전체적인 흐름을 어떻게 좀 진행이 될 건지 PD님 한번 짚어주시죠. 네, 최근에 이제 점점 아시아 프로야구에서 메이저리그로 진출한 선수들이 많아지고 있죠. 이번에 앞서 말씀해 주셨다지만 LA 다저스로 진출한 김혜성과 사사키 로키도 그렇고, 늦은 나이에 이제 도전을 한 스가노라든지 네. 주목받지 못했던 여러 한국인 유망주들까지 해서 최근에 진출한, 특히 올해 그리고 한국인 마이너리그들만 이제 집중적으로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기존에 있었던 이정우 선수라든지 김하성 선수라든지에 그렇죠. 대한 얘기는 하지 않을 거고요. 네. 오타니도 마찬가지고요. 유망주가 아니죠, 그 사람은.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사람 MVP이기 때문에. 네, 이제 좀 최근에 좀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선수들 위주로 해서 방송을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일단 우리나라 팬분들이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김혜성 선수와 또 일본의 사사키 선수의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요거부터 한번 시작해 보시죠. 네, 다들 메이저리그 시범 경기 잘 보고 계신가요? 김혜성 선수 그냥 하이라이트 정도만 보고 있는데, 네. 이게 쉽지 않아 보이더라고요. 역시. 어려운 땅이에요, 그 땅이. 네. 이게 사실 한국에서도 막 리그를 아예 폭격했다는 느낌은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죠. 확실히 올라가니까 아예 수비는 그냥 이루수는 그런데 유격수 수비도 영 아닌 것 같고, 네. 타격은 네, 그렇습니다. 바로 매운맛이 나와버리네요. 근데 그래서 차라리 괜히 그냥 아예 비어있는 팀 가서 메이저리그에서 아예 실패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다저스에서 어차피 다저스 로스터가 빡빡하기도 하고 마이너리그 거부권 없이 갔으니까 이번에 마이너리그에서 좀 조정 같은 거 많이 하고 기회 받을 때 올라와가지고 모습 보여주는 것도 전 그래서 괜찮다 생각합니다. 네. 시범 경기 초반에 이제 저는 거의 다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초반에는 그런 보여주는 모습들이 일단 볼넷도 골라 나가고 안타도 한번 때려냈고 수비도 처음에는 나쁘지 않았어요.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제 타격폼 조정이 들어갔다 보니까 KBO와는 다르게 김혜성 선수가 아직까지는 시범 경기에서 이렇다 할 모습을 못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아마 지금 녹음일 기준으로 1안타밖에 치지 못했던 걸로 알고 있고, 수비에서도 실책을 거의 한 2개 정도 좀 이지한 타구였는데도 불구하고 수비 실책이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역시 초반부터 메이저리그 로스터에 진입하기는 많이 어렵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긴 했어요. 네. 규진 패널님께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확실히 이제 아까 원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타격적인 부분에서는 이제 확실히 KBO를 폭격하자는 느낌은 아니었다 보니까 저도 결국은 이제 타격 이외에서 이제 수비라던가 주루에서 이제 좀 확실한 본인의 강점을 시범 경기에서 좀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수비 부분에서도 조금 아쉬운
부분을 많이 노출을 하였고 네. 아직 사실 주력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직 보여줄 기회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았다고 일단 생각합니다. 출루를 해야 네, 주력을 맞습니다. 보여줄 루에 나가야 야구는 네, 주력을 맞아요. 보여줄 수가 있어가지고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타격폼 수정이 어느 정도 거치다 보니까 확실히 지금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 메이저리그에서 과연 시작하는 게 김혜성 선수한테도 그렇고 팀한테도 그렇고 크게 도움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그래서 뭐 종합적으로 이제 시범 경기 모습을 정리해보자면 꽤나 많은 기회를 부여받은 건 사실이에요. 이미 여러 차례 선발 출장을 많이 했었고 한데 일단 최악의 스타트입니다. 그래서 분명 이제 타격폼 수정은 필요했고 왜냐하면 KBO 시절에 김혜성 선수가 보여준 그 컨택 위주의 타격폼으로는 사실 메이저리그에서 경쟁력이 딱히 없어요. 네, 그러니까 쉽지 않아요. 네. 어느 정도의 장타가 동반이 돼야 그렇죠. 아무리 본인의 툴이 뛰어나다고 한들 평균 이하의 장타력도 보여주지 못했을 거 아니에요. 이랬으면. 근데 뭐 구단 요청으로 또 특히나 이걸 바꿨다고 하니까 구단에서도 이 장타력이 좀 부족했던 부분을 인지하고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KBO에서도 김하성 선수가 꽤나 좋은 장타력을 그렇죠. 30홈런도 쳤고 했으니까. 30홈런도 치고 하면서 갔는데도 불구하고 메이저리그에서는 평균 이하잖아요. 냉정하게 말해서 장타력만 보면. 네. 근데 김하성 선수 같은 경우에도 뭐 김하성 선수보다 오히려 KBO에서 떨어진 장타력을 보여줬으니까 당연히 이런 수순을 거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이제 김혜성 선수가 뭐 이제 김하성 선수만큼 골드글러브급 수비를 보여줄 수 있냐도 아니고 숏에서 그건 이제 아니잖아요. 물론 로하스가 이제 같은 팀 로하스가 이제 그 2루 수비 진짜 잘한다라고 칭찬을 해주기는 했는데 뭐 일단 다저스의 생각은 2루수로 기용할 생각이 없어 보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그렇죠. 네, 슈퍼 유틸리티 쪽으로 가려는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메이저 스타트가 많이 늦어질 것 같습니다. 아마 김혜성 선수가 일단은 다저 스타디움을 고척돔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적응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언어랑 문화 같은 게 모든 게 지금 다르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인 거는 LA에 한인 분들이 많습니다. 아 맞죠. 그런 적응들 좀 빨리 자신감을 얻어야 될 것 같고 또 아시안 선수가 많잖아요. 다저스에 그런 부분들도 이후에 좀 시간이 흐른다면 워낙 뛰어난 워크의식을 가지고 있는 김혜성 선수이기 때문에 언젠가 한번 좀 제대로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긍정적이게 보면은 그렇게 좀 마무리를 지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일단 김혜성 선수가 이루수와 유격수를 KBO 리그에서 계속 좀 많이 봤었잖아요. 네. 그의 이제 포지션 경쟁자들이 있어요. 다저스가 또 워낙 강한 팀이다 보니까 이 선수들을 한 번씩 좀 읊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이루수로 낙점을 하고 데려갔다고 가정하면 경쟁자가 크리스 테일러 쉽지 그리고 않은데. 이제 키케 에르난데스 뭐 토미 에드먼도 뭐 중견수로 일단 나오고는 있다지만 2루도 충분히 잘하는 선수고요. 충분히 잘하는 게 아니죠. 진짜 잘하는 선수고. 뭐 미겔 로하스도 이제 이제 멀티 포지션으로 들어올 수 있고 하다 보니 이런 경쟁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사실 배추도 유격수가 안 되면 다시 2루로 올 가능성도 있어서 무기 배치. 네. 무키 배치가 올 시즌에는 이제 유격수를 진짜 도전한다라고 해서 지금 도전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리얼 라스트.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 배츠 선수가 유격수에 오히려 도전한다고 하는데 사실 김혜성 선수 입장만 보면 배츠가 만약에 유격수 정착을 실패하게 되면 사실 2루수로 배츠가 많이 나오고 이제 유격수로 로하스 같은 선수들이 나오게 될 텐데 사실 그게 김혜성 선수 입장에서 가장 저는 최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맞아요. 그러면 갈 곳이 외야밖에 없어지는. 외야 경험이 많은 선수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뭐 외야가 쉽다고는 하니까 유격수나 이런 거보다는. 그렇죠. 배치가 유격수에 잘 정착하는 게 김혜성 입장에서는 제일 좋은 시나리오인 건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나마 다행인 점들은 이 앞서 저희가 말씀드렸던 3명의 경쟁자들 있잖아요. 크리스 테일러, 뭐 키케 에르난데스, 미겔 로하스 이런 선수들이 30대 중반에 접어든 그러니까 곧 커리어가 어느 정도 많이 꺾여 있죠. 마감이 될 수 있는 선수들이라는 점이 다행이에요. 그리고 다저스의 지금 현재 탑 유망주 중에서 마땅한 내야 자원이 알렉스 프리랜드 정도? 근데 이 선수도 이제 전업 유격수거든요. 모든 경기를 아마 유격수로 출장한 걸로 알고 있어. 저번 마이너 리그 시즌에. 그리고 이제 뭐 달튼 러싱이나 뭐 호세 데팔라 이런 선수들 완전 상위권 유망주들은 전부 다 외야 자원이거든요. 다저스에서. 그래서 물론 돈을 펑펑 쓸 수 있는 다저스다 보니까 언제 어디서든지 이런 내야 자원 보강에 있어서
FA 영입이라든지 트레이드의 변수가 있기는 하지만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렇게 경쟁이 빡세진 않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뭐 처음부터 간 팀이 워낙 큰 구단이고 네. 뭐 김혜성도 큰 도전이었겠죠. 그래서 아마 시즌이 들어가서 또 뚜껑을 열면은 커리어에서 KBO 리그였지만 꾸준한 출장과 또 이 기회를 받으면은 충분히 또 올라올 수 있을 만한 걸 보여줬기 때문에 좀 개인적으로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혜성 선수. 그럼요. 네. 그럼요. 잘해야죠. 잘해야죠. 빨리 좀 적응을 했으면 네, 좋겠긴 그게 하더라고요. 아마 네. 제일 문제일 거예요. 클립만 보더라도 주변 선수들이 좀 띄워주는데 맞아요. 마지못해 좀 웃는 느낌이 좀 저는 났거든요. 네. 다저스에 또 우리 선수들이 예전에 타자로는 좀 처음인가요? 최희섭 선수. 최희섭 아 선수. 예전에 네. 맞아. 엄청 예전에. 그래서 뭐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최희섭하고 김혜성은 스타일은 완전히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저는 김혜성 선수의 건승을 기원하면서 자 그럼 이제 사사키 로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네. 전 솔직히 올해 넘어올 줄은 몰랐어요. 전 더 있다 올 줄 알았는데 일본에. 당연하죠. 근데 이제 뭐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죠. 사사키는 이미 WBC에서도 보여줬고 뭐 일본에서도 노히터 아니죠. 퍼펙트 게임 한번 하고 최연소였죠. 네. 그 다음 경기도 아마 7회까지인가 8회까지인가 퍼펙트를 했을 맞습니다. 거예요. 네. 그래서 아마 16이닝 연속 퍼펙트였나 네, 이게 네. 아마 그랬을 텐데. 그러니까 뭐 오는 순간에 전체 1순위 유망주 오타니처럼 되는 거는 거의 확실시 됐었죠. 언제 오냐가 문제였지. 네. 그리고 뭐 이제 다저스가 오타니도 복귀하고 사실 선발진이 다들 이게 부상 리스크가 많다 보니까 6선발 돌릴 텐데 어찌 보면 일본에서도 많이 안 나왔던 사사키 입장에서는 이게 오히려 적응하기 훨씬 좋겠죠 이게. 네. 그럼 일본 투수만 선발 투수만 2명이네요? 네, 사사키 야마모토 세 명이죠. 야마모토랑 오타니도 오타니. 잠재적인 오타니 선발이죠. 그렇죠. 5월에 복귀를 한다고 하니까 오타니도. 네, 그래서 일본 사실상에 일본 국대 1, 2, 3선발이 지금 다 다저스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모양새가 되게 이제 일본 같이 따라가면 되겠네요. 김혜성. 네, 일본 팬들 입장에서 되게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일본에서 그렇게 다저스 인기가 많은 거죠. 물론. 그래서 이제 사사키 얘기로 다시 넘어오면 일단 컵스랑 3월 18일이었나요? 도쿄 시리즈가 개막이 예정이 되어 있죠. 그때 네. 이제 야마모토 요시노부에 이어서 2선발로 메이저리그 데뷔가 이미 확정이 된 상태입니다. 로버츠 감독이 이미 공언을 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일단 스캠 등판은 없었어요. 라이브 피칭만 있었고 해서 빨리 스프링 캠프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지 좀 구경을 해보고 싶은데 아직 안 나오니까 뭐 이게 일단 유니폼이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네 유니폼 진짜 잘 어울리더라고요. 네. 오타니보다 사사키가 더 많이 팔릴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 정도로. 그렇죠. 확실히 스타니까요. 네. 음. 그래서 좀 여기서 다뤄보고 싶은 얘기는 전체 1위 유망주를 일단 받았잖아요. 네. 그래서 이 타이틀을 받을만 했나를 좀 따져보고 싶어요. 저는.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일단 파이프라인 기준 평가로는 패스트볼 70점, 슬라이더 55, 그리고 스플리터가 80점 만점. 만점이에요? 네. 어. 그리고 컨트롤 60 해서 총합 오버롤이 지금 65로 찍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NPB에서 이 사사키 로키라는 선수가 보여준 모습이 너무 충격적이었던 건 사실이에요. 414.2이닝 던지는 동안 ERA가 2.02 그리고 와. 9이닝당 탈삼진이 11개가 넘어가고요. 약간 스타일은 다르지만 예전에 다나카 예. 정도의 포스예요, 거의.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다나카랑 조금 갈리는 거는 뭐 이따도 얘기하겠지만 일본에서 보여준 내구성이죠. 네. 그렇죠, 그렇죠. 그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리고 이제 평균 97에서 99마일까지 나온 패스트볼이 평균이죠. 예, 이게 평균이고 최고 102마일까지 찍었었죠. 102마일이면 160 넘죠. 165였죠. 165, 예. 6 뭐 이 정도. 맞습니다. 아시안 피지컬로요. 예. 그리고 그 WBC 때 이제 스태키캐스트 기록도 제공이 됐었었는데 그때 이전에 뭐 사사키 회전수 안 걸린 포심 회전수 안 걸린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WBC 때는 그때보다도 더 잘 이제 회전이 걸리는 느낌이었고 무엇보다 이제 80그레이드를 받은 스플리터는 지난해 헛스윙률이 NPB에서 57%였어요. 그러니까 헛스윙률이 보통 37% 정도 나오면 이게 엘리트 스토프다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57%는 사실 말이 안 되는 수치거든요. 그런 가치가 진짜. 네, 그래서 뭐 스카우팅 리포트에서도 이제 뭐 이런 표현을 잘 안 쓰는데 사사키의 스플리터는 뭐 세계 최고의 구종이 될 거다라는 얘기도 있었을 정도로 너무 많은 극찬이 있어요. 네. 이제 그러고
서드 피치가 이제 슬라이더거든요. 슬라이더. 슬라이더가 아마 23년도부터 정착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장착한 지 얼마 안 돼서인진 모르겠는데 생각보다는 무브먼트가 특출나진 않거든요. 그래도 어쨌든 준수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어요. 워낙에 이제 패스볼 기본기가 좋기 때문에. 요 정도면은 가서 좀 배워도 돼요. 네, 거기 맞아요. 뭐 보고 배울 투수들이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다저스에. 네. 패스트볼이 100마일 나오고 슬라이더가 한 92, 3은 나오고 예. 그러면 사실 그 정도 슬라이더는 무브먼트 좀 적어도 네, 괜찮죠. 맞아요. 조금만 휘어도 뭐. 그래서 이렇게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제 작년 1위 유망주를 생각해 보면 폴스킨스였잖아요. 아 작년 1위 잭슨 홀리데이. 제콜이죠. 네. 제콜 다음이었나요? 투수 중에서 1등. 3위에 투수 중에 1등. 네, 투수 중에는 1등이었죠. 네. 비견될 만큼 이제 사사키가 좋은 재능을 가졌고 뭐 NPB에 등판한 경기에서는 뭐 충격적인 퍼포먼스를 보였지만 과연 1위까지 먹을만 했나라는 좀 패널분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좀 찍을 것 같아요 성적을? 예상으로. 네, 제 생각에는 네. 이제 사실 작년에 이제 야마모토 선수가 이제 다저스에 처음으로 데뷔를 물론 이제 서울 시리즈에서 데뷔를 하긴 했지만, 네. 근데 사실 야마모토도 어떻게 보면 사사키보다 훨씬 더 윈 레벨의 선수라고 평가를 받고 이제 다저스에 들어갔죠. 네, 다저스에서 등판했는데. 사실 야마모토도 사실 직구랑 스플리터가 주요 강점으로 평가를 받았는데 사실 야마모토의 스플리터도 지금 사사키의 평가에 더 뒤지지 않을 만큼 좋은 구종이라고 평가를 많이 받았었는데 작년 이맘때쯤에. 네. 사실 막상 까보니까 초반에는 이 야마모토가 이제 스플리터 자체가 사실 메이저리그 타자들한테 NPB만큼에서 효과는 그렇게 많이 보이지 못했거든요. 네. 사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사사키도 사실 야마모토가 제3구종으로 컵을 활용해서 재미를 봤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사실 사사키 같은 경우도 결국은 이제 직구와 슬라이더 이외에도 직구와 스플리터 이외에도 어느 정도 슬라이더가 좀 제3구종으로 확실히 안착을 해야 메이저리그에서 어느 정도 성공을 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전 그래도 그 야마모토가 아무리 그래 잘 던진다 해도 사이즈 좀 한계도 있고 맞아요. 여러모로 맞아. 어찌 보면 사사키가 업사이드는 더 높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좀 사실 건강만 하면 진짜 잘할 것 같아요 사사키는. 그리고 사실 스플리터가 그 좌우 편차를 크게 타는 구종도 아니고 맞아요. 워낙 또 사사키 스플리터가 좀 야마모토보다 더 위력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현실적인 기대치는 저는 작년 글래스나우 정도 성적 134이닝에 ERA 3.49가 현실적으로 좀 기대할 만한 성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실링은 뭐 스킨스죠. 그렇죠. 스킨스가 작년에 보여준 모습 그대로가 이제 최대 실링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인왕까지 타고 물론. 맞아요. 굳이 다저스 입장에서 바로 사사키에 무리를 시킬 이유도 없고 네, 맞아요. 첫 시즌 사실 그러니까 야마모토는 나이가 더 많은 상태에서 왔고 사실 사사키는 23살인데 지금 데뷔를 한다 해도 네. 사실 첫 시즌에 그 정도 성적을 찍으면 신인왕 후보죠. 그쵸. 일단. 네. 근데 신인왕 후보 맞죠? 일단. 그렇죠. 맞죠. 일단. 사실 제일 이미 사실은 스플리터 신인왕 80점 맞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단 다저스로 간 건 사사키한테 네. 굉장히 큰 행운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전 왜냐하면 마지막에 경쟁자가 이제 샌디에이고, 다저스, 토론토, 예, 이렇게 3파전이었죠. 네. 이렇게 경쟁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사실 샌디나 토론토에 갔으면 워크로드랑 이제 경험이 좀 다른 유망주들에 비해서 절대적으로 부족한 사사키 같은 경우에 굉장히 무리가 가는 환경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커리어 내내 이제 뭐 120이닝 이상 던질 적도 그렇죠, 없고 그렇죠. 맞아요. 하다 보니까 다저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일단 글래스볼이긴 하지만 선발 자원들이 차고 넘치죠. 그렇죠. 거의 한 9명 정도 있잖아요. 산재되어 있는데 그런 점에서 사사키에 대한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줄 수 있는 게 다저스의 가장 큰 장점이지 않나. 사실 토론토 같은 팀들 가면 좀 급하잖아요. 토론토는 지금 현재 샌디에이고도 마찬가지고. 샌디에이고가 마찬가지. 맞아요. 다저스는 사실 정규 시즌에 어느 정도 힘을 빼고 운영하는 걸 다들 아니까 이제 그러니까 아무래도 더 관리해주기 용이하지 않을까. 뭐 대체 선발들도 이미 많이 있고. 네, 팀에. 맞습니다. 근데 저는 그래도 올해 어느 정도 작년보다 유망주 풀이 좀 안 좋아져가지고 1위를 쉽게 더 먹은 것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네. 작년에 있던 유망주가 잭슨 홀리데이가 1등이고 그 다음에 추리오, 스킨스, 추리온죠. 네. 카미네로, 카터, 랭포드 이 순서인데 여기에 만약에 같이 경쟁을 했으면 무조건 1순위로 둘 수 있을까? 저는 좀 그거는 모르겠어요. 네, 그것도 맞아요. 왜냐하면
당장 2위가 올 시즌에 이제 보스턴의 로만 앤서니인데 뭐 저희가 일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로만 앤서니가 이제 잭슨 홀리데이, 잭슨 트리오 이런 선수들의 비교를 했을 때는 아무래도 조금 유광주 밸류가 좀 떨어지는 느낌이 있으니까요. 카터 랭포드한테도 솔직히 좀 밀릴 수도 있다는 생각하거든요. 앤서니가. 네. 사사키가 이제 성장할 수 있는 본인이 좀 이제 어디가 많이 부족하다고 느꼈는지 좀 성장할 수 있는 팀을 고르는 게 굉장히 본인한테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였다고 인터뷰를 했다는 걸 제가 어디서 들은 적이 있는데 그런 거에서는 사실 메이저리그에서 사실 그런 걸 가장 잘하는 팀이 이제 LA 다저스니까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사사키의 결정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정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뭐 아마 여러 가지를 다 기준점을 놓고 봐서 다저스 행을 좀 결정 짓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워낙 뭐 가진 툴 자체는 누구나 알고 있고 다저스 가면 또 같은 국적의 선수들도 있으니까 적응력도 훨씬 빠를 거고 아마 좀 친할 거 아니겠습니까? 뭐 제가 그분들하고 친분이 없어서 말을 못 하겠는데 그 예전에 제가 사진 본 거 했는데 그 WBC 할 때 딱 야마모토랑 사사키가 그 피칭을 하고 있는데 그 뒤에서 오타니가 팔짱 끼고 바라보는 게 있거든요. 그때부터 뭐 이미 어느 정도 사실 결정된 게 아닐까도 싶어요. 카르텔인가요? 오타니가? 일본 팬분들이 다저스에 대한 관심이 아마 더욱더 엄청나게 많이 높아질 거라고 예상이 들고요. 딱 하나 조심해야 되는 게 있으면 아무래도 팔꿈치겠죠. 이게 사사키가 지금 넘어가기 전에도 사실 이 팔꿈치 인대 수술에 대한 권유를 받았다라고 기사가 나왔었잖아요. 근데 이제 안 받고 지금 일단 온 거니까 이게 사실 102마일 이렇게 막 뻥뻥 던지는 강속구 투수들이 요즘 시대에 뭐 팔꿈치 인대 수술 받는 게 뭐 흔한 일이지만 그래도 어쨌든 재활까지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 소요가 되는 만큼 좀 무리 안 하고 건강하게 좀 길게 던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생각해서 좀 메이저리그에 더 일찍 온 감도 있다는 생각을 해요. 돈을 포기하더라도 아예 메이저리그에서 수술을 받고 여기서 재활한 다음에 복귀하는 것도 뭐 본인의 그림 중에 있지 않을까. 그 정도로 큰 그림을. 자, 그래서 사사키 선수의 이야기를 저희가 뭐 다 같이 한번 해봤는데요. 그럼 이제 다른 일본인 투수들이 또 이번 시즌을 앞두고 메이저리그 좀 건너갔어요. 스가노 선수를 좀 이야기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드디어 넘어왔습니다. 이게 요미우리에 들어가는 바람에 사실 이 선수가 재수해서 요미우리를 갔잖아요. 니포넴을 까고. 그래고요. 사실 본인이 아예 지명 거부를 한 게 맞으니까 이거는 요미우리를 가겠다고 그래가지고 근데 요미우리는 포스팅을 안 해주는 구단이니까 FA를 기다렸는데 뭐 코로나가 터지고 뭐 본인 성적 문제도 그랬고 그래서 못 오다가 작년에 결국 반등을 성공해서 드디어 진출했습니다. 조금 늦은 감이 있긴 해요. 솔직히 말하면. 맞아요. 이제 35살에 접어든 투수고 거의 옛날 그 어디지? 다저스 그 히로시마에 있던 투수가 안 가고 계속 히로시마에 히로시마에 남았다가 다저스 가고 양키스 갔다가 생각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생각나면 그 선수랑 거의 비슷한 나이대로 온 걸로 아는데 이게 많이 늦긴 하죠. 35이면 만으로. 사실 물론 아직 선수 생활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선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긴 좀 그렇지만 그 엄청난 임팩트를 보였던 전성기 시절은 조금 지난 느낌이 있거든요. 사실 스가노는. 맞아요. 그렇죠. 솔직히 말해서. 왜냐하면 요미우리 자이언츠를 이 대표하는 투수라고 불리는 이 기간이 2017-18 시즌이잖아요. 그러면 한 7-8년 전이에요. 이때가 이제 그 일본의 사이영상이죠. 사와무라상 2년 연속 수상했던 그 시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으로부터 거의 한 7년 전이니까. 7년 전이니까 뭐. 그래서 원래는 이제 이 스가노가 2020 시즌을 마치고 FA가 됐을 거예요. 그때 원래는 MLB에 이제 도전하겠다 이랬었는데 그때 하필 이제 코로나가 터졌었죠. 그래서 이제 이때가 단축 시즌 때였나요? 맞습니다. 메이저리그 단축 시즌. 그래서 그때 못 오다가 그러다가 이제 22년도에 올까 하다가 또 이때는 또 부진해서 안 오고 그리고 못 이제 온 거죠? 그때 직장 폐쇄도 있었죠? 그것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4 시즌 끝나고 이제 나서 드디어 MLB를 도전하게 됐는데 투수로서 전성기가 많이 내려온 시점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큰 기대가 되지 않습니다. 이게 1년 단기 계약 13밀이잖아요. 그러니까 볼티모어가 기대하는 거는 그냥 4선발, 4, 5선발쯤에서 이닝 먹어주고 이닝 먹어주고
ERA 한 4점대 초반에서 좀 와가지고 이 나쁘지 않은 것 정도가 같아요. 현실적인 기대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솔직히 말해서 최근 스가노가 삼진을 많이 잡는 유형의 투수가 아니기 때문에 맞아요. 예, 이게 그 투구가 메이저리그에서 어느 정도 통할지는 물론 본인이 열심히 한다면 좀 더 달라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기록적으로 봤을 때는 막 엄청난 팀의 1, 2선발을 꿰찰 수 있는 정도는 냉정하게 말해서 아니라고 봅니다. 네. 전성기 시절 스가노 같은 경우에는 이닝당 이제 1개 정도의 그래도 삼진을 잡아내는 모습이었는데 이제 코로나 이후 2022년도부터 급격하게 삼진율이 하락했어요. 그렇죠. 작년에도 이제 성적은 좋았어요. 표면적인 성적은 156.2이닝 15승 ERA 1.67. 와, 점 되면은 진짜 잘했죠. 근데 관록이 있네. 예. 하지만 K9이 6.4개. 완전 맞춰 폭락했어요. 맞는 거죠. 네. 예. 많이 폭락해서 이제는 이 구위로는 메이저리그에서 좀 살아남기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불펜으로 네, 스캠 등판에서도 이제 92마일 정도 평균 구속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2이닝 무실점으로 얼마 전 등판에서 잘 맞긴 했지만 각종 이제 기록된 투구들의 좀 스펙을 좀 뜯어보면 좀 뭐 좋게 말하면 다채로운 레퍼토리고요. 나쁘게 말하면 이도저도 아닌 그런 투자가 더 맞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뭐 이런 투수들이 간혹 가다가 이제 터질 때도 있어요. 예, 일명 관록투라고 하죠. 그렇죠, 이런 거. 그렇죠. 예, 그렇게 이제 한 시즌 정도 잘 할 때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좀 기대해 볼 만하지 않나. 워낙 그래도 근데 마운드 위에 섰던 시간이라는 거는 맞습니다. 이게 확실히. 뭐 아무리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어도 보상받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본인의 경험이라는 그렇죠. 게 있기 때문에. 스가노가 오리올스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다음 시즌 아메리칸 리그도 좀 재밌을 것 같고요. 오가사와라 선수도 이번 시즌에 미국에 진출했습니다. 네. 워싱턴으로 넘어갔죠 이 선수가 네, 2년 맞습니다. 계약. 근데 사실 지금 앞에 스가노가 2점대를 찍었다고 말을 했지만 작년에 MPB가 네, 극한의 투고 타자 네. 거의 그냥 2점대도 거의 평범하고 1점대 선수들도 많은 걸로 아는데 비정상적인 시즌이었죠. 네. 근데 이 선수가 작년에 3점대를 찍은 투수를 한 말이죠. 네. 그나마 뭐 사이즈나 뭐 이런 거 하면 이만하가 생각을 할 수도 있긴 한데 이만하가보다 고점은 더 낮죠 그냥. 사실 이마나가가 MPB에 있을 때 오가사와라가 물론 주니치 에이스였지만 그 둘을 같은 선상에 놓고 비교하기엔 이마가나한테 너무 실례고요. 그렇죠. 네.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그냥 정 안 되면 한번 그냥 테스트 해보고 워싱턴이 뭐 리빌딩 팀이니까 맞아요. 안 되면 그냥 불펜 좀 쓰다가 뭐 다른 팀에 보내버릴 수도 있고 DFA 버릴 수도 있고 그렇죠. 네, 맞아요. 이게 희망찬 얘기를 안 하는데요. 왜냐하면 오늘 이 녹음일 기준 이제 토요일이죠. 오늘 등판했었거든요. 네. 봤어요 제가 아까 어땠어요? 새벽에. 네.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미국 적응 못하는 것 같아요? 네, 미국 적응을 못한다기보다는 네. 그냥 오면 안 될 선수 아니까 냉정하게 따졌을 때. 이게 고시엔 우승 투수 맞습니다. 네. 이게 지난 날에 빛났죠. 나름 이 선수가 좀 이력은 좀 있어요. 고시엔 우승 투수 출신이기도 하고. 고시엔 우승은 후지나미도 한 거라. 너무 얘가 우승은 아니죠 뭐. 근데 또 MPB에서 고생을 좀 많이 하고 넘어온 선수예요. 이 선수가 왜냐면 드래곤즈. 예 주니치 원클럽맨인데 주니치가 좀 최근까지 대놓고 약팀이었죠. 그리고 이 선수가 고교 야구에서도 좀 많이 던졌던 탓에 이제 데뷔 자체는 2016년이었는데요. 계속된 부상으로 인해서 제대로 이제 규정 이닝을 채운 게 2021년이었어요. 그러니까 잔부상이 엄청 많았던 투수고. 그래요. 네, 생각보다 이제 좀 제대로 던지기 시작한 게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또 이제 주니치에서 감독이 투수 교체 타이밍도 계속 이상하게 가져가고 그리고 무엇보다 작년에 한 경기 막 145구? 145요? 네. 80년 된 거예요. 던져보는 일본이 그런 좀 6인이라고 해도 120골로 끊는 걸로 아는데. 예, 되게 기이한 그런 운영에 좀 당한 피해자예요, 이 선수가. 그래서 좀 본인 성적에 많은 피해를 봤다고 생각이 들고. 근데 문제는 144.1이닝 던지면서 5승 11패 뭐 이거는 상관없어요. 주니치가 그렇죠. 약팀이니까. 팀이 네. 있으니까. 근데 삼진이 왜 82개예요? 그러니까 뭐 9위로 찍어 누르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리고 그게 왜 그런지 오늘 경기를 보니까 딱 알겠더라고요. 그냥 체인지업 왜 이제 좋다고 평가받는지는 알겠는데요. 다른 게 다 너무 기대 이하라서 약간 굳이 이제 그 28, 10 스케일로 매기면 페스티벌 한 35에서 40 줄까 말까 약간 이런 느낌이라. 긁히는 날 이닝 좀 먹고 아니면 네, 좀 맞습니다. 몇 대 맞고 이런 느낌이네요. 네. 그래서 종합해 보면 최근에 이제 망하고 돌아간 투수들이 뭐 우와사와
뭐 아리아라 코이 텍사스에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선수들에 비해서도 NPB에서 실적이 떨어지는 애매한 투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사실 아무리 네츠가 지금 탱킹 팀이라 해도 불펜으로 진입하기도 쉽지 않아 보여요. 그러니까 뭐 호세페러라는 좌완도 있고 뭐 여차하면 이제 뭐 콜린 포시에도 올려 쓸 수 있고 하다 보니 오가사와라가 이렇게 스캠에서 계속 안 좋은 모습을 보인다면 영영 기회는 없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 정도로 메이저리그가 쉬운 곳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어렵죠. 박찬호 선수, 류현진 선수 대단한 거예요. 맞아요. 정말 어려운 곳이면 간다고 성공하는 곳이 아니에요. 맞습니다. 자,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너무 안 좋은 말만 한 것 같은데 그래도 잘하길 바랍니다. 파이팅! 네. 파이팅입니다. 도전은 늘 도전은 아름다운 거죠. 어려운 네,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자, 아오야기 선수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언더핸드 투수예요. 일본에서는 확실히 그 위에 언급했던 오가사와라 보다는 잘 던진 것 같아 성적을. 맞아요. 근데 언더핸드가 선발로 메이저리그 로스터에 살아남는다라는 그림을 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정확히 따지자면 완전 정통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언더핸드는 아니고 언더랑 사이드암 정도. 사이드 사이에 조금 더 낮은 사이드라고 하죠. 근데 3쿼터 아래로 가면 그런 느낌. 네. 그런 느낌. 근데 그렇다고 해도 그러니까 사이드보다 밑에 있는 투수가 선발로 뛰는 걸 상상을 해본 적이 없어서 메이저리그에서. 그쵸, 불펜에선 있었는데 선발. 메론 놀라 정도 있나요? 놀라보다도 놀라는 로우 스리쿼터 이 선수는 아예 그냥 아예 낮춰서 던지는 투수니까. 뭐 그리고 이 선수는 메이저리그 계약이 아니죠 우선. 네, 마이너리그 필리스와의 마이너 계약이죠. 하필 가도 필리스로 가서 빡빡한. 선발진이 엄청 강한 팀이기도 하고. 사실 이제 언더나 사이드 투수의 이제 강점 중에 하나는 저는 이제 메이저리그에서는 특히 생소함이라고 그렇죠. 생각을 많이 하는데 사실 그런 생소함도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좀 줄어들었다고 이제는 많이 봤으니까. 그래서 사실 말씀하신 대로 뭐 메이저 계약도 아니니까 사실 필라델피아 입장에서는 굳이 막 이렇게 선발진이 잘 돌아가는 상황에서 기회를 많이 받을 수 있을지 조금 의문이 드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23시즌 그 한신 우승에도 기여했던 선수가 이렇게 도전하는 모습은 네, 충분히 높게 살만하고요. 그렇죠. 다만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필리스 선발진이 너무 다 차 있어요. 심지어 여기도 이제 앤드류 페인터라는 최고급 유망주까지 보유하고 있고 하다 보니 로스터 진입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불펜도 필리스가 좋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량이 많아요. 좋다까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시즌 초반부터 막 올라와서 던지기는 힘들 것 같고 네, 이제 하다 보면은 조금 힘든 선수들도 있고 하면서 네. 그때 좀 콜업을 노려보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래야겠죠. 현실적으로 네. 빵꾸가 많이 나는 타이밍에 투수들. 누가 빵꾸 날지는 뭐 시즌 돌아봐야 하는 거니까. 네. 뭐 일단 화이팅입니다. 뭐 도전은 아름다우니까요. 그렇죠. 뭐 그래도 미국 가서 던지는 게 어딥니까? 네. 저희가 지금부터 뒤에 얘기할 선수들도 맞아요. 다 그냥 왜냐면은 같은 이제부터가 상황인 것 진짜예요. 네. 이제부터 여러분들 뭐 지금까지는 뭐 콜업 얘기했는데 콜업 일단 다음 주제를 한번 이야기해 보자면 굉장히 저는 이 선수가 잘했으면 좋겠거든요. 네. 자, 대한민국의 고우석 선수입니다. 이야기 좀 해보세요. 그 스프링 캠프 때 이 선수 고우석 선수가 그러니까 그 수건으로 섀도우 피칭을 하다가 검지에 금의 가서 지금 스프링 캠프를 통으로 날리게 생겼거든요. 네. 지금 이게 스캠에서 잘해서 이제 눈독 눈독을 눈을 들어야 지금 좀 올라올 가능성이라도 생기는데. 근데 스캠을 못 나온다. 네. 치명적이거든요. 근데 섀도우 피칭하다가 검지에 골절이 생겼어요. 네. 그런 신기한 경우는 정말 처음 차라리 벽에 펀치를 벽에 펀치를 하다가 다치면 모를까. 면도기가 떨어져가지고 발목에 다친 선수는 내가 축구에서 봤는데 섀도우 피칭하다 검지에 금이 가서 아쉽네요. 지금 그리고 사실은 2년 차에 거부권이 있잖아요. 네. 이게 오히려 독이 되고 있죠. 사실은 옛날 윤성민 선수가 그래서 못 올라갔죠. 예, 아예 못 올라갔었죠. 못 갔어요. 그랑 좀 비슷한 상황인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일단은 그걸 떠나서 복귀해서 일단 트리플 A라도 잘 던져야 맞아요. 기회가 오지 않을까. 왜냐면 아직 고우석 선수가 나이가 많은 게 아니기 때문에 뭐 크브로 돌아온다고 하더라도 좀 더 보여주고 와야 되거든요. 네. 근데 너무 아쉬운 게 이 선수가 작년에도 그러니까 시즌 시작 전부터 뭔가 준비가 삐그덕거리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구속도 너무 안 나오고 하다 보니까 근데 올 시즌도 이제 하필 스캠에서 이렇게 다쳐버리니까 스캠 시작하기 전에 다쳐버리니까 차라리 다치는 건 안 좋긴 하지만 좀 더 전에 다쳤으면은 더 나았을 텐데 차라리 때 다친 거는
네. 예, 저도 이제 뭐 LG 트윈스 팬이어서 그렇지만 사실 불만하지 않겠습니다. 굉장히 응원하거든요. 뭐 한국 선수여서도 그렇지만 특히 그렇죠. 응원을 많이 하는데 정말 그래도 공 한 개라도 꼭 던지고 돌아오더라도 꼭 1이닝이라도 꼭 맞고 삼진 하나라도 더 잡고 돌아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꼭 건강하게. 그래도 마이애미 자체가 영상 편지가 되게 따뜻하네. 약간 불금 깔아줘야 될 것 같아요. 마이애미 자체가 뭐 말씀하셨다시피 엄청나게 이제 불펜 뎁스나 투수진이 엄청 두터운 팀이 아니기 때문에 네. 이제 뭐 부상을 당하긴 했지만 뭐 아직 시즌은 결국 시작도 하지 않았으니까 이제 그렇죠. 잘 복귀해서 어떻게 좀 힘들겠지만 공 한 개라도 던지고 메이저리그 네. 데뷔 메이저리그에서. 메이저리그 데뷔를 꼭 올해는 시구를 이뤄냈으면 하더라도. 이뤄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떻게 고우석 선수도 저도 진짜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치지 맞아요. 않고 건강하게 예전에 막 세이브 빵빵 잡을 때처럼은 못하더라도 메이저리그에서 나가서 뭐 어떤 그 뭐 추격적으로 등판을 하더라도 좀 맛을 보고 왔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네. 자 이제는 그럼 고졸 신인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마이너리거를 한번 네, 마이너리거들을 좀 이야기해보고 싶은데 심준석 선수가 미국에 넘어갔는데 이 선수도 조금 건강 이슈가 있습니다. 많죠. 네. 조금 있는 정도가 아니고 맞아요. 넘어가서 건강 시즌이 없던 걸로 알거든요. 음. 제대로 던지는 시즌이. 그래서 이번에 사실 거의 AA 나 AAA 선수들 보내는 애리조나 가을 리그. 예,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감각이 워낙 떨어지니까 아예 거기까지 보내버렸더라고요. 구단에서 감각을 좀 되게 올리라고. 이례적이긴 하죠. 네. 루키리그 쪽 선수가 이렇게 넘어간 게. 뭐 근데 이 선수가 사실 뭐 일단은 나와야지 뭘 알 수가 있으니까 좀 제발 이번 시즌은 건강했으면 해요. 이게 가지고 있는 구속이나 무기는 있다고 생각을 해서. 맞습니다. 뭐 일단 뭐 앞서 말씀해 주셨듯이 그 애리조나 가을리그 가서 5이닝 등판했는데 11실점했어요. 5이닝에 11실점. 예, 근데 이게 뭐 그래도 커버는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 선수가 가슴 그리고 어깨 쪽 부상이 계속 이어져서 1년이 넘었어요 공백이. 그래서 첫 실점 등판이어서 그런지 원래 이제 주무기인 좀 포심 구속도 많이 내려갔고 92말 찍혔거든요 평균이. 많이 안 좋았어요. 그러네. 근데 이거는 그냥 이제 실전 감각을 찾기 위한 용도였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저는 그래도 아직은 뭐 일단 풀시즌 건강하게 뛰어봐야 이 선수가 견적이 그러니까 이게 나오는데 뭔가 보여줘야 네. 말할 수가 있어요. 아직 저희가 말을 할 수가 맞아요. 없습니다. 네. 마이너리그에서 루키리그 4경기 등판한 게 달아서 여태까지 기록이 그래서- 없어요, 여러분. 예, 원래대로 이제 95마일 좀 넘게 던질 수 있는 그런 평균적으로 그런 던질 수 있는 좀 포심 위력을 되찾고 커브 위력 되찾고 해야 이제 좀 뭐라고 되겠죠. 장현석 선수는 어떤가요? 네. 장윤석 선수가 그래도 일단 장윤석 선수는 훨씬 더 상황이 낫죠. 나름 팀 내 유망주 순위에도 들어가 있고 네. 지금 AA에서 5경기 2.19를 기록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피칭 가지고 있는 구종들을 다 좋게 평가를 받고 지금 근데 순위가 낮은 이유가 제구력? 그래서 컨트롤에서 아직은 좀 의문부호가 붙긴 한데 아직 워낙 젊기도 하고 좀 다저스 온 지도 얼마 안 됐으니까 계속 일단 던져보면서 감을 잡아야겠죠. 맞아요. 그래도 마이너리그 한국인 마이너리그 중에서는 제일 전망이 밝지 않나. 네, 동의합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맞습니다. 일단 베이스볼 아메리카에서 다저스 팀 내 19위로 현재 랭크가 되어 있고요. 유망주 중에 평균 95말 페스티벌에 최대가 98말까지 찍어봤어요. 빠르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커브랑 슬라이더에 대한 평가는 지난해보다는 좀 하향 조정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뭐 이제 기본적으로 포심에 워낙에 위력이 있는 선수고 하다 보니 그리고 또 특히나 이런 PC 디자인을 굉장히 잘 짜주는 다저스다 보니까 알아서 이제 잘 해줄 거라고 기대하고요. 이 구단에서 네. 이런 부분들은. 근데 이제 커맨드 이슈는 스카우팅 리포트에 따르면 이제 좀 모든 투구를 네스티하게 하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우리말로 대충 해석하면 그냥 완급 조절 이슈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요. 아직 경험이 좀 더 맞습니다. 쌓여야. 네, 많은 구위 데에서. 자체가 뭐 삼진을 저렇게 많이 잡고 있는 걸 보니 구위에서는 우려할 부분이 전혀 없고요. 근데 지금 그냥 뭐 이대로 하면 언젠간 커맨드 잡히고 잘 할 거예요, 분명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다른 선수들 뭐 이야기하고 싶으신 선수들 있나요? 일단 세인트루이스 조원빈 선수 한번 얘기해. 조원빈 선수. 네. 이 선수가 한때 팀 내 9위 유망주까지 올라갔는데 그래도 나름 계속
마이너리그에서 OPS 한 7, 6 정도 찍어주면서 네. 근데 A 플러스 레벨 올라가서 OPS가 0.612로 떨어지는 바람에 급락했죠. 예. 지금 그 작년 2024 시즌 파이프라인 그 팀 내 랭킹에서 24위까지 떨어지고 올해 BA에서는 아예 30위 밖으로 빼버렸더라고요. 네, 맞아요. 이게 이 선수가 아예 그 공을 적응하는 모습을 못 보여준 게 그래도 그 전까지는 볼넷 삼진 비율이 괜찮았는데 A 플러스 올라가서는 아예 거꾸로 돼버렸어요. 아예 볼넷은 적어지고 삼진은 폭증하고. 아이고. 네. 이게 그러니까 어린 선수들이 한 번쯤 이제 더 좋은 공들을 보면서 막힌 거죠. 네, 특히나 조원빈 같은 선수는 툴가이에 가깝잖아요. 네. 5툴 플레이어라고 봐야 되는데 이런 선수들이 이제 하이에서 더블A 이 사이 구간에서 굉장히 많이 막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조원빈 선수도 그런 성장통을 겪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뭐 물론 이 구간을 극복 못하면 이제 많이 아쉬운 건데 그렇죠. 뭐 냉정하게 말해서 맞아요. 힘든 거죠. 네, 근데 이제 원래 본인이 갖고 있는 툴 자체는 굉장히 좋다고 평가를 받았으니까 특히 파워적인 부분에서나 이런 뭐 주력에서나 이런 강점이 있는 선수다 보니 뭐 다음 시즌 잘 이제 해결을 해서 네. 이제 그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원빈 선수 같은 경우는 사실 최근에 이제 그 한국인 선수가 이제 메이저리그 특히 야수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KBO를 거친 다음에 진출한 선수들이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특히 뭐 그렇죠. 이정우 선수라던가 김혜성 선수 같이. 네. 그 최근에 이제 그냥 예를 들면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메이저리그에 직행한 선수들 중에서는 최근에는 성공한 사례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뭐 네. 예를 들면 맞아요. 박효준 선수 같은 경우도 되게 뭐 김하성 선수보다 더 좋은 재능으로 평가를 받았는데 사실 지금은 이제 과연 메이저리그 커리어를 이어갈 수 있을지조차 좀 불투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저는 꼭 이제 바로 메이저리그에 직행한 야수 중에서도 어느 정도 좀 1군에서 빨리 레귤러로 활약할 수 있는 선수가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죠. 지금 그렇죠. 네, 맞습니다. 고등학교에서 바로 진출했을 때 이게 성공 가능하다라는 모델이 제시가 되어야 되잖아요. 일단 근데 그런 경우가 잘 없다 보니. 네, 추신수 선수 이외에 저도 네. 생각해요. 최지만 선수 정도. 최지만 네. 선수. 지금 배지한 선수도 좀 헤매고 네, 있고. 배지한 맞아요. 선수마저도 조금 헤매고 있으니까 확실히 현재로서는 야수 쪽에서는 조금은 지금은 어려운 상황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쉽지 않은 길, 뭐 본인의 도전을 더 높이 사고 싶은 선수들이 있고요. 박효준 선수가 좀 아쉬운 지금 그게 나왔는데, 그렇죠. 뭐 어떻게 여러분들 이제 냉정하게 말해서 이제 돌아올 때가 되지 않았나. 근데 이제 팀이 네, 말씀하시죠. 네. 못 돌아오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병역 문제. 최근에 이제 병역 문제가 터지면서 이게 오피셜로 바뀌었어요. 병역 기피자 명단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법적으로 잘 해결이 되지 않는 이상 좀 한국으로 오기가 어려워 보이지 않나. 오히려 그래서 귀국해야 되는 게 아닌가. 아예 네, 그러니까 네. 병역을 이행해야 되니까 네. 여권 문제도 네. 여권 문제 생기고. 근데 이제 그게 와서라도 또 이제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보니. 그렇죠. 네. 이 선수가 가는 상황이 생겨. 영주 그러니까 최지만 선수처럼 영주권을 딴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가지고 네. 하여튼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뭐 여러모로. 그건 제쳐두고 이제 선수로만 봤을 때 상당히 아쉽죠. 사실 지난해 그 스프링 캠프에서 그 성적으로 오클랜드 야수진 그 뎁스를 못 뚫은 게 참 아쉽게 느껴질 것 같아요. 그게 진짜 찐막 기회라고 작년에는 생각해요. 한 경기도 못 아예 못 걸로. 이겼죠. 맞아요. 아예 못 올라왔습니다. 네, 아예. 작년에는. 사실 스프링 캠프 때는 잘했는데 그다음 마이너리그는 좀 평범했고요. 맞아요. 계속 아쉬운 얘기만 하는 것 같은데 네. 이렇게 어려운 진짜. 길이에요, 여러분들. 좀 미국 야구가. 좋은 선수, 좀 전망이 그래도 괜찮은 선수 하나 얘기해 보자면 네네. 이제 워싱턴으로 얼마 전에 이제 룰 5로 넘어간 최현일 선수가 있죠. 네. 이제 분명 시즌 진행하다 보면 한 번쯤 메이저리그 선발 등판할 기회가 올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네츠 팬이라서 뭐라고 장담을 할 수는 없지만 저는 네. 일개 팬이니까. 근데 뭐 일단 네츠 로테이션 자체도 하위 선발들은 굉장히 좀 불안불안하고 지금도 여전히 돌려 돌림판이거든요. 여러 선수들이 좀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도 이제 최현일 선수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룰5 드래프로 이적을 한 만큼 일단 구단에서도 분명히 뭐 어떻게 뭐 좋게 보고 있는 게 있으니까 데려왔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트리플 A에서도 네츠가 딱히 두드러지는 투수 유망주가 없어요. 그래서 최현일 선수가 아마 시즌 중에 한 번쯤은 분명히 이제 메이저리그에서 던지는 모습을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게 이 룰5 드래프트는 우리가 아는 그 메이저리그 룰5 드래프트가 아니고 네. 마이너리그 룰5 드래프트 마이너리그 룰5 드래프트라서 우선은 40일 로스터에는 안 들어가 맞아요. 있어요. 네. 네.
그래도 뭐 다른 팀에서 데려간 선수니까 좋게 보는 건 사실이죠. 그렇죠. 그래도. 네. 그래서 다시 다저스에 남았으면 데뷔가 힘들었을 것 같다 생각을 하는데. 힘들죠. 근데 이게 진짜 이게 보면은 어떤 팀에서 어떤 팀을 고르는 것도 정말 뭐 본인이 고르는 건 아니겠지만 네. 어떤 팀에서 데려가는 것도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운의 영역이라서. 네. 음. 뭐 스카우터들한테 잘 보여야겠죠. 뭐. 맞습니다. 네. 또 이제 뭐 좋은 선수 마지막으로 하나만 얘기해 볼 수 있어요. 긍정적이게 끝내죠. 저희. 저희 그 캔자스시티에 네. 있는 엄영찬 선수 로얄스. 이야기 한번 해보죠. 이 선수는 지금 꽤나 잘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네. 호주 파견 나가서도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뭐 메이저에서도 지금 계속 레벨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아마 팀 내 BA에서는 팀 내 랭킹이 없었는데 파이프라인 작년에는 팀 내 30위 랭킹에 들어왔거든요. 네. 이제 근데 지금 문제라고 하면 캔자스시티 좀 젊은 포수가 많이 있어요. 유망주로. 이게 아마 위에만 그 3명 있는 걸로 네, 알고 뭐 맞아요. 1라운더도 있을 거예요. 아마 제일 최상위에는. 블레이크 미첼이었나요? 네. 네. 아마 그럴 거예요. 뭐 근데 그래도 본인이 좋은 모습 보여주면 이게 포수다 보니까 이게 백업으로도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굉장히 특이하잖아요. 한국인 그렇죠. 포수가 이제 메이저리그에서 캐쳐. 이제 캐쳐로 한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 캐쳐라는 포지션이 잘했으면 좋겠어요. 네, 언어의 장벽도 있고 하다 보니 우리가 쉽사리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모습이었는데 엄영찬 선수가 뭐 몇몇 리포트에서 뭐 팀 내 24위까지 올려놓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이제 호주 파견 갔을 때 되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많이 평가가 올라왔고 특히나 이제 파워 그리고 어깨, 수비 이쪽에서 좋은 평가를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나름 괜찮은 발전으로 가고 있다. 아직 나이도 젊고 이제 20살, 21살이잖아요. 포수는 또 이게 보여지는 스탯이 아니라 이 네. 정신적인 멘털 네, 그런 굉장히 점도 중요하고 많이 감정을 좋아요. 잘 건드려야 되거든요. 상대 타자들을. 맞습니다. 그런 점을 잘 해준다면은 정말 신기한 광경도 저희가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자, 또 다른 선수 있나요? 뭐 이제 뭐 네. 더 많은 선수들이 있긴 한데 네. 사실 저희가 접하기도 힘들고 네. 이게 아직 특출나게 팀 내에서 보여주는 모습이 있는 선수가 있는 게 아니라 생각해서 기리그에 있거나 아니면 뭐 이제 갓뭐 그렇죠. 데뷔한 갓 넘어간 선수들이 워낙 계약했거나 네. 내년에 많다 만약에 이런 같은 주제를 하게 되면 더 많은 선수를 소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만큼 그래야 뭐 저희 야구가 더욱더 발전을 했다라고 저희가 볼 수 있겠고 또 뭐 어떤 생각 있으신가요? 뭐 안 좋은 얘기만 저희가 좀 아쉬운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어쩔 수 없어요. 벽이 높아가지고. 정말 메이저리그라는 거는 뭐 많은 예능에서도 나왔듯이 그런 순환들이 다 있기 마련이잖아요. 더 좋고 예쁜 꽃을 피우기 위한 단계라고 생각하고 내년에 저희가 막 같은 주제로 같은 선수로 다시 얘기했을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좋은 얘기 많이 나왔으면 네, 좋겠네요. 그때는 뭐 이런 얘기 말고 홈런을 몇 개 칠 것 같니, 야. 뭐 160을 뿌릴 것 같니, 뭐 도루를 몇 개 할 것 같니 이런 이야기를 좀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621번째 이야기 2025 시즌 MLB 그리고 마이너리그 아시안 선수 특집 방송을 여기서 이제 마치도록 하겠고요. 자, 전희재 PD, 송준영, 탁원준, 최프로난을 황규진 패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Ooh, don't we look good together? There's a reason why they watch all night long. Yeah, I know we'll turn heads forever. So tonight I'm gonna show you all. When I walk with you, I watch the whole room change. Baby, that's what you do. No, my baby don't play. Blame it on my confidence. So blame it on your measurements. Shut the shit down on sight.